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그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은 이와 같이 6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적외선 리모컨 버전 2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은 자바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바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배운 C 언어 혹은 C++ 언어와 유사합니다. 여러분이 C 언어에 익숙치 않으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본 강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한 간단한 인베디드 시스템과 블루투스를 통하여 통신을 하는 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C 언어를 가지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것에 익숙치 않으면 아래 나와 있는 리스트를 통해서 동영상을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본 강의가 6번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패키지의 많은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동영상 강의를 조사해 봤으며 그 결과 데렉 바나스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튜토리얼을 여러분들께 권장합니다.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패키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쉽게 쫓아갈 수 있는 예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민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웹사이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의 도중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으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주소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고 이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몇 개의 주요 페이지가 에러 나는 것을 확인하는 바 있습니다. 개발자 웹사이트는 이와 같이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자인, 디벨롭, 디스트리뷰트. 먼저 디자인은 최근에 소개돼서 권장되고 있는 머추리얼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이와 펜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있으며 엘리베이션, 섀도우, 컬러 등을 통해서 입체감을 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혼동 없이 UI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들여봐야 될 부분이 디벨롭 페이지죠. 이것은 크게 트레이닝, API 가이드, 레퍼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트레이닝은 안드로이드의 각 패키지를 예제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심자나 특정 패키지를 처음 써보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API 가이드는 튜토리얼에서 얻은 단편적인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앱을 소개하고 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설명합니다. 비교적 초심자에게 난해했던 리소스, 매니페스트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저 인터페이스, 애니메이션 앤 그래픽스, 컴퓨테이션 등으로 시작해서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 등을 설명한 후에 텍스트 입력, 데이터 저장, 관리, HTML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 사용례를 보임으로써 올바른 프로그래밍 컨벤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패키지나 클래스나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며 적당한 것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바른 사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 매뉴얼은 검색 기능이 있어 원하는 기능을 빨리 찾아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테스팅 툴들을 툴스 섹션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밖에 네이티브 DK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 서비스는 구글 맵이나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 같은 기능을 일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되는 앱을 고급화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패키지들의 기능을 보이기 위해 다양한 샘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메뉴를 사용하여 쉽게 열고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에서는 최신 버전인 안드로이드 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트리뷰트는 구글 플레이 관련 사항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적외선 리모컨 버전 2.0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하고 AVR 보드가 블루투스를 통해서 통신하고 있고 AVR 보드에는 적외선 송수신 장치가 있는데 송신 장치는 가전제품을 켜고 끄는
리모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수신 장치는 상용 리모컨에서부터 코드를 받아서 그것을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리모컨의 복사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적외선의 송수신 기능이 버전 2의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신의 스마트폰은 적외선 송신 장치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 장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죠. 결국 이와 같은 AVR 보드는 블루투스 통신 장치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더 넓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 없는 통신 장치를 AVR 보드에 집적한다 하면은 스마트폰의 통신 능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AVR 보드가 적외선 리모컨, 직비, 그리고 스마트폰이 가지지 못한 다른 통신 기능을 포함하게 된다면 홈 IoT 서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버전 2는 버전 1을 확대시켜서 개발될 것입니다. 특히 버튼들은 그대로 이용하되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아니라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루투스 통신에서 송신 기능만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신 기능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는 각각 프래그먼트로 구현할 예정인데 하나의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두 개의 프래그먼트를 교체하는 것을 본 예제에서 예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교체되는 과정을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프래그먼트에서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겹쳐졌다가 두 번째 프래그먼트가 남는 트랜지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적외선 리모컨의 두 번째 버전은 첫 번째 버전을 복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IR-term1 폴더를 IR-term2로 복사하게 됩니다. 혹은 이와 같이 IR-term1을 IR-term2로 리네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폴더 이름을 바꿔놓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 때 바뀐 폴더의 이름이 프로젝트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폴더 이름 말고도 프로젝트 안에는 IR-term1이라는 이름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를 전부 IR-term2로 바꿔줘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자, 이제 폴더 이름만 바뀐 IR-term2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열어봅시다. 그럼 이와 같은 작업창이 열리게 되고 이때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아직도 IR-term1이라는 이름이 군데군데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폴더 이름이나 그레이드 파일 내부에도 IR-term1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죠. 특히 그레이드 파일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앱을 컴파일하여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할 때 IR-term2로 다운로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IR-term1을 덮어쓰기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로젝트 폴더 내부에 있는 여러가지 파일에서 이 이름들을 어떻게 수정할지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창에서 툴스 메뉴죠. 이것을 선택해서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메뉴가 뜨는데 이때 Compact Empty Mid Package라는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이게 언체크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창을 다시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의 폴더처럼 나타났던 것이 깊숙하게 네스팅된 여러 개의 폴더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메뉴를 다시 체크하면은 다시 이 상태로 되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와 같이 한 겹의 폴더로 이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겹의 폴더에 깊숙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폴더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이름을 바꿔줘야 할 폴더를 선택한 후에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메뉴가 팝업이 되고요. 이때 리팩터라는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고 리네임이라는 메뉴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단순히 그 폴더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에서 이와 연관된 이름을 가진 폴더들을 전부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워닝 메시지를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IR-term1이라는 이름이 메뉴를 팝업시킨 그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음을 알리고 그것을 다 바꿀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Rename Package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리게 되고요. 그때 바뀌어져야 할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IR-term2로 바꿔준 다음에 리팩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패키지 내부에 IR-term1으로 되어 있는 폴더들은 전부 IR-term2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른 파일에 있는 내용들도 다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와 같이 소스 코드 상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확인받는 프롬프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두
리팩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폴더 이름뿐만 아니라 이를 참조하고 있는 소스 코드 상의 내용들도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 리팩터의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폴더 이름이 바뀌었고 뿐만 아니라 Android manifest.xml 파일에 있는 irtom1도 irtom2로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철자가 이와 같지 않은 부분은 이와 같이 그대로 남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manifest 파일이나 자바 코드에 있는 내용들은 같이 바뀌었지만 그레이드 파일 내에 있는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수작업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와 같이 irtom1이 그레이드 파일 스크립트 내에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이제 수작업에 의해서 irtom1을 irtom2로 문자열일 경우에 그 문자열을 이와 같이 수정해주면 이제 실제적으로 irtom 버전 1이 irtom 버전 2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웹의 UI를 좀 개선해 볼까요? 사실 리모컨이라고 했는데 실제 리모컨은 이와 같이 생겼죠. 오른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리모컨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사실 리모컨은 길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화면에 연속해서 볼 수 없어 반으로 쪼개서 두 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길쭉한 구성은 스마트폰에서도 한 화면에 동시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크롤링이 필요하게 되죠. 리모컨의 리얼리티를 살린 이와 같은 디자인 외에 스마트폰의 모든 버튼이 한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 줄이 아니라 5줄로 구성을 하면은 스마트폰 한 화면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버튼 배치를 디자인하였고 이들은 모두 그리드 뷰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버튼 하나하나의 아이콘과 타이틀 그리고 그 버튼에 해당되는 적외선 통신 코드를 쉽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UI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리스트 뷰죠. 따라서 적외선 리모컨 버전 2에서는 리스트 뷰 하나, 그리드 뷰 2개 이렇게 3개의 뷰를 프래그먼트로 구현하여 스위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3개의 프래그먼트가 서로 교체될 때 겹쳐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트랜지션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